충북대학교 개교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내가 이런 포럼에 와서는 건설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만, 건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알아듣기 힘들 것 같아서 나의 삶, 교육, 연구의 건설, 봉사의 교수의 길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능력은 정말 무한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일생 동안 얼마나 사용할까요? 이거는 본인이 아마 제일 정확히 알지 않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꿈을 가집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채우고자 노력해 왔으며, 나의 모자라는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분야를 배우자고 했습니다. 또한 존경심과 배움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자신이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바로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양상은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라든지 게테 이야기는 원고였으니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만, 어릴 때 성장기에 감동적인 일들은 우리 가슴에 담고 우리들의 꿈이 됩니다. 각자 이를 성취하고자 노력하면서 생활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삶에 도움이 되면서, 그러면서 공유할 수 있는 분들에게 내 적성을 맞는 일들을 찾아서 살고자 하는 겁니다. 저 역시 많은 분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가 뭔가 하는 걸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만,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프랑스 수도 파리의 도로는 포장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는 흙과 자갈로 만들어진 비포장 도로만 있었습니다. 도로에서 흙먼지가 일어나고 생활하기에 정말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파리는 얼마나 잘 살기에 그렇게 다 포장을 했을까,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저 어릴 때 그 마음을 갖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학교로 가는데 강이 있었습니다. 그 강을 건너서 맞은편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 갈 때 한 10여 분 걸리면 되는데, 여름철에 홍수가 나서 강을 건너지 못할 때, 겨울철에는 얼음과 물이 차가워서 강을 건너지 못할 때는 시내 중앙에 단 하나밖에 없는 교량을 통해서 가게 되면 1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좀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량을, 집에서 학교 가는 방향도 교량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교량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는 것을 갖고 도로나 교량 등을 건설하는 것이 토목공학이라는 걸 제가 알고 전공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내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면서도 대학에서 대한 열정을 갖고 졸업하고 나서 대학원을 갖고 계속해서 학문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국문을 마치고 조교를 시작했는데, 이듬해 동대구역 고가교 구조물 응력 계산을 3개월간 계산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컴퓨터도 없었고 레미콘도 없어서 이 철근 콘크리트는 잘 어렵습니다만 중량 배합비를 해서 설계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당시에는 책들이 없었습니다. 우리 다닐 때는. 그래서 처음으로 동대구역에서
설계를 할 때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라는 걸로 설계를 했습니다. 빔을 설계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고무줄을 당겼다 놓으면 원위치로 가는 걸로 해서 했는데 철근을 당겨서 인장을 해서 인장한 상태를 놓게 되고 놓으면서 콘크리트를 치면 강도가 증가됩니다. 그런 걸 최초로 내가 그 설계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책이 없었어요. PS 콘크리트에서 TY 린 지형인데 1966년도 발간된 책을 보고 저 그 벼랑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 볼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기둥은 교각은 원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의 직학이었는데 원형을 한 거는 여기 사진에 나옵니다만 사람이 승객에서 이렇게 하니까 혹시 뭐가 나는 것보다는 원형이 좋을까 해서 원형 기둥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설계를 하고 났는데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한창 그 위치가 바위로 돼 있고 사람이 없는 한적한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하고 나서 이제 시공하는 과정에 그 시공 회사가 3개가 있었는데 그 3개 중에서 한 구역이 뭐냐 하면 이렇게 꺾어지는 겁니다. 꺾어지는데 꺾어지는 부분을 이 빔을 하지 않고 PX 박스가다라고 해서 통으로 된 설계를 해서 이 통으로 된 거는 토셔널 스트레스에서 가장 안정성 있는 작품이라 해서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그 설계를 했는데 철근 콘크리트 되는데 그 계곡이 한 20m 되는데 10m를 성토를 하고 10m를 이제 스태칭을 했습니다. 스태칭을 해서 이제 위에 거부집을 만들고 콘크리트를 박스가다 쳤는데 그 무게가 500톤이 넘는 거였습니다. 그 구간이 하필이면 대구 건설업체가 했는데 그 교량을 시공하는 도중에 내려앉았습니다. 1967년에 서울 어우 아파트가 무너져서 큰 난리가 있었고 68년에는 대구 영남대학 그 초등학교가 그 지금 동대구 옆에 있었는데 거기에도 건물이 한 4, 5층 올라가다 건축이 무너져서 그런 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것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대구시로부터 듣고 정말로 처녀 작품인데 이것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몰라서 정말 걱정하면서 그 당시에는 8시에 무궁화, 4시에 통일호가 제일 특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연락을 받고 4시 무궁화차로 가면서 설계 도면과 계산한 걸 가지고 차 안에서 그걸 보면서 대구로 갔습니다. 가면서 정말 하늘이 노랬습니다. 마침 그때 이 3시 반에 중참을 먹는데 3시쯤 정전이 돼가지고 한 300여 명의 인부가 일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이 교량이 내려앉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 300여 명이 있었다면 많은 사람의 인명피해가 있었을 건데 운 좋게 한 3분만 경상이었고 다 괜찮았습니다. 그래 이제 대구에 4시 통일을 타고 대구에 9시 반쯤 도착하니까 대구시에서 나와가지고 대구시청 옆에 여관을 정해주면서 신문기자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경찰서에도 우리하고 협의해서 해야지 마음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저한테 주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잠이 오질 않아서 그때는 통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시에 일어나서 그 현장을 가니까 정말로 무자비하게 이게 폭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계가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그 검증을 대구 영남대학 전신인 청구대학에다가 그걸 의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일 아침에 자료를 갖고 가서 그 교수님하고 여기에 대한 걸 서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 했기 때문에 정말 걱정이고 이것이 제대로 했나 안 했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아침에 이제 대구시에서 집차를 갖고 와서 같이 그 대학을 갔더니 그 교수님이 보자마자 설계는 믿을 수 없다. 시공 잘못된 거다. 그 말을 듣고 정말로 제가 놀란 가슴을 내려앉히고 그 교수님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그걸 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내가 잘못되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있지 않은 입장이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다니면서 사실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책이 없어서 전공서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강의한 자료를 가지고 내가 졸업할 때 그걸 책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설계한 걸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1969년 10월 25일자로 건방지게 제가 책을 내었더니 대한토목학계지에서 소개가 되고 부산대학, 전남대학, 서울의 사립대학들이 채택했습니다. 너무 기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이후에도 많은 책을 내가 저서를 원고를 써서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5의 책을 발간했는데 그때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기술고시를 준비하는 분이 내가 발간한 책을 가지고 합격했다면서 많은 분들한테 자랑하고 그분이 장관까지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려웠던 그 시절의 책을 많은 분들이 보고 내가 어려웠던 걸 이렇게 해결하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흐뭇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뭐 다 우리 교수님들이시니까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1969년 3월에 대한토목학회에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심사를 받을 때 어떻게 되느냐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가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 후 게재를 해서 제가 3월에 첫 학회 논문을 발표했으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책 나올 때보다 더 기뻤습니다. 그래서 3월에 책을 출간했고 그것이 그 이후에도 많은 연구를 해서 1985년 4월 27일에 대한토목학회 학술상을 저 사진과 같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1970년 9월에 농공학과에 제가 강의를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2월 8일 날 토목공학과에 전임 강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7년 8월 31일까지 36년간 교육, 연구와 봉사로 나의 삶을 채워준 가장 보람 있는 시간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청주에 오니까 청주 지역 유지들이 인사를 갔더니 충북대학에 토목과가 생겼으니 청주가 너무 조용하고 정적이니 동적인 걸 하나 하면 좋겠다. 그렇게 저한테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시면서 청주대학교 앞에 분수를 설계를 하라는 겁니다. 뭐 다 아시지만은 제가 분수 설계한 적도 없고 그런 걸 경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걱정은 했습니다만 이 지역 유지들이 내보고 그런 이야기 할 때 그걸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아이 저 토목과용 교수가 저 실력도 없는 놈이 없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나는 유치학학 책을 보면서 그 설계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완성해서 밑에는 기계실 이제 콘크리트 박스 그걸 만들고 그다음에 워터 탱크를 만들고 모달을 설치하고 노즐을 배관해서 노즐을 했는데 제일 웃기동은 5m의 물기둥을 하고 나머지는 나팔꽃형으로 9개를 제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한 내용을 그 당시에 충청북도 지사 민기식 국회의원 우리 전 총장 영규영 총장님이 교육감이었습니다. 그 교육감실에서 시장님, 시사님, 국회의원 다 앞에서 분수 그 설명을 드리고 그 한 분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공사하는 과정에 아무래도 그 시에서 이제 그 감독이 도시과장을 했는데 도시과장이 내보고 그래요. 이 노즐이 물이 제대로 올라가지 교수님이 했으니까 잘 될 겁니다만 도청 보일러실이 있으니 가서 그 노즐을 한번 꼽아서 시험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아니 나도 걱정이 되고 아이 좋습니다. 크고 그 노즐을 하나 가지고 도청 보일러실에 가서 노즐을 꼽았더니 물이 뽀글뽀글 이 30cm밖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나 큰일 났구나. 이제 충북대학이고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어떻게 이래 됐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도시과장이 시장한테 연락하고 시청 직원이 다 나오고 있는데 채 굳지 않는데 노즐을 꽂고 모터에 그 스위치를
넣으니까 물이 설계대로 1m 50씩 쫙 나팔꽃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야, 역시 기본 이론이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만약에 그때 물이 안 올라갔다면 내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동대구역 고가교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내가 여기 아마 있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만 저는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그 이제 토목과가 처음 이제 우리가 이제 1970년대 설립인가 돼서 제가 충북대학에 왔는데, 그래서 분수 설계련에서 지역에서 많은 인사들이 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72년 4월 10일부터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직대하고, 그다음에 충청북도 설계심사 이런 여러 정부와 대통령 자문까지 하면서, 그다음에 그 공공기관의 도로공사, 수장공사에서도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추천을 했어요, 저를. 74년 10월 30일 날 청주시 학술상을 대학에서 추천을 안 받고 지역에서 추천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저 사진과 같습니다. 그러나 85년 12월 13일 날 또 충청북도에서 저 또 상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새마을 사업이 한창이었는데 이 과학기술자들이 이 새마을 사업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기술 지원을 하자 이래가지고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과 같이 취락구조 개선, 현지 간담회 등을 하면서 적극 참여를 했더니 그 당시에 국무총리로부터 제가 75년에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처음에 신설된 학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열정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저는 열심히 강의 준비를 했고 지역도 소홀히 않고 지역도 다니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강의를 하고 교육을 했더니 우리 대학원에 충북대학을 비롯해서 고려대학 등 10여 개 이상 대학 출신들이 우리 대학에 석박사 과정을 저한테 했는데 그중에 10여 명이 교수나 됩니다. 제가 배출한 제자가 10여 명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토목을 전공하는 걸 그 많은 사람들을 알려야 되는데 토목이라면 다른 분들이 일반적으로 할 때 노가다다 이런 생각인데 사실 그게 아니고 우리 생활에서 하는 모든 부분을 건축을 제외하고는 전부 토목이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리기 위해서 토목 전시회를 제가 학생들과 같이 했는데 그 학생들이 밤을 새가면서 그 작품을 만들어서 청주문화원에서 전시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목이 뭘 하는가 하는 걸 지역 주민이 알리고 우리 토목하는 모든 내 제자들의 자부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축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전시회 사진 보면 이재 교수님하고 같이 처음 그게 하는 그 커팅 테이프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 저는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충청일보에 사회가 요구하는 사람이 되자 하는 칼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토목을 많은 분들한테 알리는 걸 내가 할 수 있는 역할까지 하자 해가지고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뭐 대전일보, 뭐 경기일보, 영남일보, 뭐 중앙일보, 뭐 토목학회지 뭐 등등 도시문제 등등 해서 새마을과학재단 이런 데서 발표한 것이 지금까지 대충 600여 편으로 토목을 알리는데 제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니까 처음에 충북대학에서 모를 심었습니다. 처음 못 심는 건 뭐냐면 본부 있는 현재 본부에 그게 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수님하고 학생들과 같이 물을 심고 그리고
그런 걸 하면서 인문대학, 지금 현재 인문대학인데 옛날에 농학부였습니다. 그 앞에 잔디밭이 아주 이뻐서 유치원 학생, 초등학생이 소풍 오는 그런 우리 환경이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학교였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1970년대 말에 아시다시피 건설 특성화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명의 학생들이 건축 토목과에 입학해서 꼭 건설 인력을 다양한 분야로 진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979년에 유럽의 대학에 선진화된 대학을 견학 갈 수 있는 기회를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임페리얼 대학이라든지 독일의 아헨 대학이라든지 프랑스의 낭트 대학, 스위스의 쯔리히 대학, 이태리 로마 대학을 가서 보고 정말 제가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뭐냐 하면 79년도에 우리 소득이 한 2,800불 정도 됐고 그때는 김포공항에서 하내도 공항 가는 비행기밖에 없었습니다. 대한항공이. 그리고 대한항공에서 내려서 동경에서 한 6시간 체류했다가 처음 외국을 간 나라로서는 에어 프랑스를 타고 드골 에어포트에 새벽에 내렸는데 촌딱이 시 잡은 것 같이 어디가 든지 모를 정도로 화려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한국에서는 그래도 뭘 한다고 내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졌는데 거기 와서 보니까 여러 대학도 보고 그 시설물, 특히 라인강의 사장교 같은 거는 정말로 멋있고 아름다웠습니다. 뭐 바티칸 궁전이라든지 등등 이런 걸 볼 때 파리의 신시가지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로마의 구시가지의 구성 같은 걸 보고 내가 한 작품이 너무나 초라하고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그거는 제가 동대의혹 등 여러 가지 이제 설계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건설 기술에 더욱 심려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수님들은 한국 갔는데 저는 사우디 주베일 산업항을 갔습니다. 저 혼자 갔는데 그래 프랑크푸르트에서 비행기를 아마 동양인은 저밖에 없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란 에어포트에 내렸는데 엄청 덥고 땀이 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에서 시공을 했는데 한 2시간 갔더니 주벨 산업항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늦고 해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당분이 이제 교수님 일어났습니까 하고 했더니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주길래 밥을 먹고 이제 소장을 만났습니다. 소장이 만나서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교수님 학생들 정말로 제대로 잘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나도 소장을 하고 있지만은 너무 모르는 게 많다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나는 이 양반이 처음 보는데 나가 뭐 면도 있지 않는데 이런 말을 할 때 아이고 내가 참 이걸 잘못 몰랐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그때 주벨 산업항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 입찰회 때 벡테일 다 참여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현대가 땄습니다. 그때 현대에서 땄을 때 전 토목업계에서 한국의 저 현대가 제대로 시공할지 걱정이다. 최고의 물동량을 움직이는 그런 시공을 현대가 저걸 할 수 있느냐 하고 이렇게 토목계 전 세계 토목계 여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를 들면 좀 전공적인 설명이 되는데 이 교각 있고 교각 위에 이 프레이트 빔이 있습니다. 빔을 올리는데 이제 기중기로 바다에 놓고 기중기를 올리는데 이제 프레이트 길이에 따라서 기중기의 용량이 결정되고 그 기중기의 그 용량에 따라서 이 올리는 것이 잘못되면 이게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소장이 자기는 모르고 해서 본사에 연락하고 텔렉스를 보내고 했더니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과다 설계 같다 해가지고 그 구조역학의 아주 기본입니다. 힘의 합력과 불력으로서 그걸 설계할 수 있는데 10,000톤짜리 크레인을 쓰는 걸 5,000톤 크레인으로 쓰는 걸로서 이 프레이트 가다를 얹으니까
이게 시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엄청 세부된 거죠. 그때 그 돈으로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영향을 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별 산업항에서 제가 이제 그걸 들으니까 내가 이 못났고 힘든 부족한 나의 작품이었는데 유럽에서 그러한 훌륭한 작품들을 보고 놀란 것이 그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프랑스의 떼접에 낭테에서 파리를 가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교토에서 도쿄로 가고 그다음에 한국에 이제 저 새마을호를 대구에서 서울로 갈 수 있는 새 차를 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말 경부 고속철도 노선안이 국가계획에서 천안, 공주, 대전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속철도는 직선이어야 되고 설계 속도를 충족시켜야 된다 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오송, 충청북도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충청북도 도청 산림과에서 항공사진 측량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땅에 대한 건 없었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기하학적으로 해석하니까 천안, 오송, 대전 노선이 되는 걸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설계 속도에 맞춰서. 그래서 그 유치가 가능하다는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중국 매일신문 등에 보도되어서 노선 변경안이 정부에 건의되고 또한 전 도민의 적극적 노력을 통해 가지고 오송에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치가 되고 나서 이제 고속철도 시승이 있을 때 우리 교직원 제가 이야기해서 처음 시승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차가 이제 오송에서 출발해서 가다가 300km가 되니까 그 열차에 타신 우리 교직원들이 박수와 함성을 보냈습니다. 너무 흐뭇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러고 이제 80년대 제가 오사카 공항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시 시민들이 시끄럽고 해서 한 20여 년간 연구를 해서 오사카 바다에다가 섬을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결정해서 20년간 연구를 해가지고 1987년 1월 말에 이제 공사를 착석해서 93년 3월에 개항한 공항입니다. 육지에서 5km 떨어진 섬이고 또 그 면적이 511헥타르 인공섬 공항으로 섬을 만든 겁니다. 거기는 활주로 터미널 등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얼마냐 하면 1억 5천만 입방미터의 흙을 넣었는데 그것이 바다가 뭐냐 하면 16.5에서 19m의 바다 깊이를 매립을 한 겁니다. 그는 밑에는 또 20m의 연약 중적촉이 있었고 그 밑에 400m는 또 홍적촉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좋지 못한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공항을 건설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방법은 샌드 드레인 공법이라 가지고 샌드 컴팩션 파일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공항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여기 사진에 이제 잠깐 나옵니다만 저 내가 서 있는 곳이 지금 현재 공항이 된 겁니다. 그 바닷물 깊이가 19m 되는 거기에서 지금 완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처음 시공되고 나서 이것이 침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도도 되고 있는데 그는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침하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인천공항은 1900 알겠습니다. 우리 인천공항도 건설을 했는데 샌드 컴팩션 파일로 같이 했는데 하나도 침하가 되지 않고 우리 시공 기술이 인정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충북대학이 2003년도에 국공립대학 중에서 유학생 유치가 3위를 차지했고 몽골 국립대학의 LG그룹에 1,300만 원을 받아서 의학기자재를 개정하여서 우리나라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시간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는데 에티오피아에 간 내용들을 탐방을 좀 교류하는 걸 했습니다만 29개국 65개 대학을 학술 교류 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주를 빼고 5대주를 우리 동문이나 학생이나 교수들이 가서
전진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해서 가기도 하고 또 우리 대학에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쭉 올리십시오. 그러고 나서 드림 21이라는 그 시대를 제가 가지고 했는데 그거는 아시다시피 교육, 연구, 봉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했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2000 충북대학 병원 이사장 되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정부로부터 100억에 대한 법이나 조건으로 받았습니다. 받고 해서 골조 병원 골조를 완성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150일간의 노조 파업을 해놔가지고 우리 병원에서 마감을 해야 될 그 150억 정도 돈을 다 날리고 지금 현재 병원 건물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사장이 되면서 바로 대학과 기획예산처에 가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병원을 완성하는데 정말 기여했습니다. 대학보다도 제가 대학병원이 우리 대학의 명예도 되지만 우리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완성시켜서 지금 현재는 그 이후에는 노사 분규가 한 번도 없고 우수한 병원으로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우리 대학이 처음으로 그 IMF 때문에 아마 1억의 연구비도 받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에 우리 참여정부가 들어오면서 지방대학 육성을 해서 누리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리사업을 시작하는데 처음에 이제 기획예산처를 보고 저 그랬어요. 우리 교수님들한테 2장의 요약본을 받고 한 일주일 있다가 5장의 요약본을 받고 그 다음에는 전 시간이 없어서 전체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한 60여 명이 응모를 했다가 나중에는 많이 이제 응모를 하지 않아서 가지고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때는 소형 과제는 10억, 중형 과제는 30억, 대형 과제는 5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계획서를 쓰신 분을 심의원을 시켜서 우리가 주관교와 협력교를 결정해서 올렸는데 그 이틀 발표 이틀 전에 거점대학 총장협의회가 교육문화회관에서 있었는데 각 대학 총장들이 큰일 났다는 겁니다. 아이 내가 왜 내끼 대형 과제에서 떨어졌느냐 하고 총장실에서 항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길래 이제 쭉 설명하게 나는 이렇게 했더니 아무런 문제도 없고 우리는 뭐 자체 다 그 인정을 하고 내가 가장 잘 썼지만은 다른 분이 더 잘 쓴 분이 있으니까 양보를 하고 주관교를 양보하고 협력교를 한 것이 그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120억이라는 전국의 1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지역의 언론과 지역에서 모든 분들이 충북대학 로비에서 저렇게 돈을 많이 땄구나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로비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정말 열과 성을 가해가지고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걸 해서 저는 그중에 가장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도 IT 협동연구센터가 이제 있었는데 그는 권역별로 했습니다. 권역별로 할 때 우리가 이제 충청권에서 이제 정통부에서 제가 연락을 했더니 그 핸들링을 하라. 그래 카이스트 충남대학이 충북대학이 주관교되고 다 한 걸로 했는데 카이스트가 충북대학이 있을 필요 없다 하고 나갔습니다. 나가는 바람에 충남대학도 그리 갔습니다. 그 우리 연구 준비하시던 교수님들이 우리 카이스트하고는 연구 인력이나 모든 것이 부족해서 되질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포기를 하겠다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칼을 빼시면 한번 끝까지 휘두를 보고 칼집에 넣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 그걸 완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통부 차관이 전화가 왔어요. 총장님 축하합니다 하길래 뭐냐. 그 IT 협동연구 충북대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통부에 대해 이야기를 했죠. 충남대전은 이미 IT 기반이 돼 있고 연구 논문도 많은데
충북의 상생 발전을 하기 위해서 오창이 있습니다만 아주 어려우니까 우리 대학에 애들을 해달라 하고 간곡히 부탁드렸고, 그보다도 우리 교수님들이 잘 연구 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받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방연구중심대학이라는 과거처에 있을 때도 우리 대학이 선정되어서 약 2000년대 20년 전 이야기인데 1800이라는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현 도서관에 그걸 게시를 했습니다. 그 게시를 했는데 그 게시한 내용을 보건총리가 와서 보고, 아이 나도 대학 총장을 했는데 어떻게 1800억이나 이렇게 땄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우리 대학에 열심히 노력하는 그 결과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교수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늦은 겨울 밤이었습니다. 제가 밤에 가끔 학교 오는데 항상 자연대학, 농과대학, 공과대학, 이과대학 불이 있는데 불이 없고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교수님을 만날 수 없구나 하고 생각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인문대학에 하나 불이 있어서 내가 인문대학에도 찾아가고, 또 그래 한 분이라도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어려운 상황을 같이 논의하고 차 한잔하고, 그러기는 사범대학에도 한 번 계셔서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교수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무 고마웠고, 그래서 그러한 결과로 우리 지금 이용조 이사장이 계십니다만 그 수양계 등 발굴한 구석기 유물을 123전에明治대학에서 전시를 할 때 2억 원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발굴 연구를 한 걸 그 대학에 전시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수님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대학의 교육부에서 발표하기를 과학기술색인 등재 논문에서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기관 다 포함해서 교육부에서 14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 2인당 연구 논문으로서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전국에 다 포함해서 18위를 하는 그러한 재력이 우리 교수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학생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에 100명씩 입학한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저 고등학교와 우리 대학과에 서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더니 처음에는 대학에서 뭐 이렇게 우리 고등학교까지 와서 할 필요 있느냐 하고, 우리가 뭐 써달라는데 써주는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하는 이야기를 하길래 그러지 말고 충분히 그짝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는 그분들이 그래요. 저 국립대학 총장이 오시면서 선물도 하나 없느냐 해가지고 그 고등학교에서 추천한 학생을 20만 원의 장학금을 교장실에서 주고 이랬더니 정말로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옴니버스형 교양 강좌도 실시해서 우리 학생들의 도움을 주도록 했고, 장애인 지원센터를 우리가 이제 각 대학도 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사범대학에도 장애 이해와 사회봉사라는 과목도 놓고 모든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아시다시피 2002년 전에는 대학 졸업식에 보면 전부 다 졸업식장에는 사람이 없고 정교정에 학부모와 졸업생들이 사진 찍느라고 식장에는 몇몇 분만 앉아 있는 걸 보고 너무 이게 안 되겠다 해서 제가 학처장 회의에 이견을 냈습니다. 이 단과대학별로 하고 대학 본부는 대학원만 하자. 그 졸업식 기간은 이 3일간에서 중복되지 않기로 하기로 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대학 총장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대학은 강당에 전부 졸업생들 놓고 문을 잠그고 졸업식을 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었는데, 그건 그렇게 할 수 없고 저 생각은 아마 교수님들, 은사님들과 그 단과대학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제대로 됐습니다. 그럴 때 안 될까 해서 나는 무척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명예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자 합니다. 1980년 초에
최초로 충북대학 명예교수 시비가 있었는데 오늘 조동산 교수님하고 저하고 심의위원을 총장실에서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명예교수님들이 강사료에 2배를 주고 평생 터득한 그 내용을 우리 후세 학생들한테 그걸 가르쳐주는 그런 뜻으로 시작이 돼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요.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면서 이게 이제 과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대학에 올라와서 명예교수를 임명하도록 했는데 그 당시에 열린 총장실에 명예교수 임명받으신 분과 받지 않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들어올 때 그렇게 힘들게 대학에 들어와서 평생을 교육을 하다가 퇴임되고 나서 되고 안 되고 대한 이런 불명예스러움에 된 사람은 괜찮습니다만 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걸 논의를 해서 그러면 이게 정말로 우리 교수님들이 원하면 다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안을 만들어서 학처장에 올렸더니 많은 논의 끝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명예교수를 전부 추대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정년하고 있는데 조남석 교수가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충북대학도 명예교수회를 만들면 좋겠다고 초안을 갖고 와서 다른 대학의 모든 것을 갖고 와서 저한테 하면서 이걸 하면 좋겠다 하길래 아이고 내보다도 선배도 계시고 또 다른 훌륭한 분도 계신데 제가 감히 그걸 할 수 있느냐 하고 내가 극구 사양했는데 어떻게 제가 이런 명예교수의 충북대학에 최초 시작할 때부터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명예교수 회장을 해서 일에 의해서 참여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뭐냐면 개인 그 정보관계로 해서 전화번호를 얻지 못해서 이 연락을 하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조남석 교수가 너무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김성정 교수께서 사대로 했는데 인천 제2공항에 견학을 가서 우리 참석하신 교수님들이 박수를 쳐서 우리 그 김성천 교수님을 추대를 해서 4대 5대를 했습니다. 그 일을 많이 하셨죠. 첫째 명예교수 그 뭡니까 회보도 만들으셨고 또 충북대학 후원의 밤에도 우리 명예교수님들이 참석해서 할 수 있도록 했고 꼭동네에도 또 우리 방문을 했고 또 우리 명예교수님들의 그 어려움을 하기 위해서 이 조기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명예교수님들의 이상을 높이는데 정말로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정기총회에서 지금 오늘 또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에서 그 했는데 6대 이용조 회장님이 선출되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도 우리 이용조 회장님께서 명예교수 상을 주시고 저는 사실 명예교수 상 받을 입장이 안 됩니다만 이렇게 저에게 주시고 이런 이야기할 기회를 주셨는데 이런 저희 지나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들으시기도 좀 힘들었을 것 같고 부끄러움도 있습니다만 우리 대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이용조 교수께서 해주셔가지고 미처 우리가 명예교수를 못하신 분도 다 찾아서 지금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도심 통과 그것도 우리 명예교수에서 나시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훈민정음 탁 건립에도 명예교수님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어서 항상 모든 좋은 안을 가지고 명예교수와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이용조 회장님 감사드리고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중앙박물관에 가서 같이 구경을 했는데 호모 사피엔스 해가지고 진화 관계 미래라는 것도 우리 대학에서 발굴된 걸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학이 이렇게 훌륭한 대학이 됐지 않느냐는 걸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특히 명예교수회를 위해서 애쓰신 집행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수갑 총장님과 교수, 교직원, 교육 연구 발전에 노력하심에 대해서 언제나 한마음으로 제가 발전되는 뜻으로 협력하고 노력하도록 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